우리는 서쪽 바다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이고 다른 하나는 황해입니다. 대개 둘 다 친숙한 이름으로 여기고 부르기에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서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불러온 이름입니다. 고려시대에 서해를 지방명으로 사용하여 서해도라고 부를 만큼 오래된 이름입니다. 반면에 황해라는 이름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역사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서도 그 명명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황해는 동아시아의 외부에서 온 외래지명이라는 말이 됩니다. 황해는 황하의 황토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물을 누렇게 물들여 누런 바다라는 뜻으로 황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부터 이런 뜻풀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날에는 상식으로 굳어져 모두들 원래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니냐고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조사한 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서해라는 명칭을 널리 쓰지만 공식적으로는 황해라는 명칭을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과서에는 모두 바다 이름이 황해로 표기되어 있고 서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화낭해권 같은 용어도 보다 글로벌하게 이름 짓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한서해권이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도 그런 뜻에서 지은 것일 겁니다. 미군이 황해에서 훈련을 할 때 훈련 장소를 옐롯이라고 말해도 이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국군도 한미합동훈련을 할 때 아마 서해가 아니라 황해라고 부를 겁니다. 한 곳을 두 지명으로 부르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황해라고 국제수로기구 등에서 공식화하고 있고 서해라는 명칭은 부명칭으로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황해라는 이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까지 공식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황해라는 명칭이 중국이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황하라는 중국의 고유 지명의 영향을 받아서 착안된 이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황해라는 말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중국의 수도 북경과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사이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바다인데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 중국의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니 말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다수가 황해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라 장보고의 청해진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청해라는 익숙한 이름이 있으니 반대로 황해라는 이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한반도와 중국 사이 바다에 황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것은 17세기 중엽에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지도에서였습니다. 당시 카톨릭 예수회 사회에서는 중국의 선교사를 파견했고 이들이 귀국하면서 동아시아 사회의 모습을 서구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바 있는 마테오 리치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들이 가져온 서적에는 중국에서 쓰던 지도와 지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와 활발한 무역을 했고 식민지 개척에도 혈안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해자가 다녀갔고 이로 인해 지도 제작의 필요성이 크게 증폭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의 바다에도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9세기 무렵처럼 동아시아 사회를 인간 이하의 집단으로 보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동아시아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녀만국전도는 역시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르티니가 중국 현지에서 수집하여 유럽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황해도라는 조선의 지방명이 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 정보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바다의 상하이, 항하이, 호안하이라는 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서구 사회의 지도 제작자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간단한 중국어의 발음과 뜻을 알고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HAI가 바다라는 뜻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초반에 와서 예수의 선교사였던 듀알드가 귀국하면서 중국지라는 책을 간행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지도책을 당빌이라는 프랑스 지도 제작자에게 의뢰했습니다. 듀알드가 가져온 중국의 지도와 지리 정보와 그동안 서구 사회에서 발행한 여러 지들을 바탕으로 신중국 지도첩이라는 지도책을 네덜란드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지도책에는 조선도라는 청나라의 지방도가 따로 있었고 호앙하이 우 메르존느라고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세로로 길게 표기했습니다. 당비른디 알드의 저서 중국지를 통해 조선의 팔도 가운데 하나인 황해도의 말뜻이 호황하이 오어 엘로시, 즉 뜻이 누런 바다인 황해라고 불리는 지방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전에 발행된 네덜란드 지도에서 이 지역의 바다 이름을 항하이, 호황하이 등으로 표기했기에 호황하이라는 현지역 발음으로 된 철자를 처음 사용한 것은 1655년 마르티니 블라위 지도로 역시 조선의 팔도 지방 중 하나인 황해도를 표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지도의 지리 정보 위에 새롭게 부과된 뒤알드의 지리 정보를 넣어 조선의 서해의 호황하이, 오우메르존느 즉 옐로우시라고 대문짝만하게 표기했습니다. 이 지도는 후대에 많은 지도에 저본이 되었고 이후 발간되는 많은 지도에서 호황하이 오우메르존느의 자국어 명칭, 영어 같으면 옐로우시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 황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와 그 지도 제작자이거나 의뢰를 받은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황해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겨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황하의 누런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물빛을 물들여 황해라고 이름 지었다는 뜻, 풀이는 누가 언제 한 것일까요? 이것도 서구 사회에서 지어낸 것입니다. 물론 뜻풀이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그들의 동해에 황수양, 백수양, 흑수양이라고 불렀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크기는 지름수 킬로미터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항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황수양이라는 곳은 바다가 얕아 배의 아랫부분이 모래에 처박히는 사고가 자주 나던 곳이었습니다. 이 황수양을 기록에서 접한 영국 해군 소속 킹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옐로워터 오션으로 징역하면서 이를 옐로시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킹은 차이나 파일럿 제네판에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황하와 황해의 어원을 묶어 설명했습니다. 이 두 지명을 엮는 매개체는 진흙이었습니다. 지명이 강과 바다로만 다르고 이름이 옐로로 같으니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파악한 최초의 황해에 대한 뜻풀이입니다. 이 글은 여러 호기심 많은 지식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중 퍼시벌 로엘은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상상력을 보태 지금과 다를 바 없는 황해 어원의 유래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황해는 황색은 진흙의 색깔에 대한 시적인 개념인데 완전하게 그 이름값을 한다. 황하강과 양쯔강, 게다가 많은 작은 시내가 많은 양의 모래와 진흙 부유물을 흘려내리고 있는데 독특한 진흙 투성이 특성을 먼저 말한 강에 바로 그 이름이 증명하고 있다. 비어있는 바다의 얕은 부분으로부터 이들 강은 광대한 거리로 퍼져나가 그 물을 물들인다. 로엘은 자신이 새로운 지리 개념을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리저리 주워들은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확한 지리 지식은 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 오늘날 상식으로 통하는 지리 지식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명 황수양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황해와 어렴풋이 동일시되었고 여기에 상상력이 보태어져 황해라는 바다 이름의 유래가 이 시기에 와서 지어진 겁니다. 황해는 조선의 황해도의 이름, 뜻이 옐로시라는 것을 파악한 네덜란드에서 바다 이름으로 명명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황해와 중국의 황수양이 이름이 비슷하여 모래 혹은 진흙이 매개체가 되어 황하와 황해가 서로 엮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황하에 누런 물이 흘러들어 황해 누런 바다가 되었다는 설명이 세계적으로 퍼진 것입니다.